COVID-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8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3,484명입니다. 현재 1,795명이 격리 중에 있고 위중증 환자는 185명입니다. 어제는 7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87명이고 치명률은 1.35%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은 강서구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2명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천시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13명이 확진되었고 경기도 안산시의 의류공장과 관련해서 1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요양원과 관련하여 1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사자가 9명, 입소자가 9명입니다. 충남 지역은 당진시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총 4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으로 43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종교시설 관련이 38명이고 노인복지센터 관련이 5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4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또 다른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7명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시에서 칠순잔치와 관련하여 12월 4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8명이 확인이 되었으며 8명 중에는 7명이 가족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안동시의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1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2명이 확인되었으며 경남 지역에서는 밀양시에 있는 병원과 관련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지난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에는 일일 평균 662명이 발생하여서 지난 지진 직전 일주보다 174.3명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27.7명으로 최근에는 30명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의 주요한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가 2,117명으로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의 그 관계를 보면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동료가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과 관련된 경우는 1,00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417명으로 전체의 8.6%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4명이고 조사 중인 사례는 1,099명으로 22.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 중에서도 콜센터, 보험사와 같이 전화를 위주로 하는 전화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제조업체나 공장에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우나, 식당, 시장, 탁구장, 라이브 클럽, 밴드 동아리 등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가족 그리고 지인 간의 모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북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칠순잔치와 같은 그런 가족 모임 그리고 지인 모임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가족 지인 모임은 김장하는 그런 그 가족 모임을 통한 전파도 상당수가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학교, 학원 그리고 특히
기타나 이런 예체능에 관련된 교습소 관련된 그런 교육기관에서의 집단 발병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군부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집단 감염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2월 들어서 특히 확진자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 취약시설의 종사자 또는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 감염 취약시설로 유입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 시의 역학조사 결과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는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진단검사를 인지하고 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데까지의 그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발견이 늦고, 그런 발견이 늦은 그런 사이에 그 입소자 또는 입원 환자에서의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다인실 위주의 운영으로 높은 밀폐도와 밀집도가 중요한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그 밖에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탈의실, 휴게실, 식당 같은 그런 공용 공간에서의 거리두기가 미흡한 걸로 확인이 되었으며, 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 감염이 시설 내로 유입되는 위험을 높이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219명이 발생하였고, 총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규모가 직전 한 주 동안에는 22.9%였는데 지난주에는 3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사망자는 3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비하면 많은 증가가 있었고, 사망자의 연령은 80대 어르신이 26명, 70대 어르신이 7명, 그리고 60대가 4명, 50대가 1명이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7, 80대 어르신에서의 사망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령대별 치명률은 80대 이상이 15.2%였습니다. 과거에는 20%가 넘었는데 최근에 연령대별 치명률은 약간은 감소한 15%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70대는 5.4%, 60대는 1.1%였습니다. 여전히 70대, 80대의 사례 치명률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이 546.7명으로 여전히 전체 발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경남권이 7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지역 사례를 보고 드린 것처럼 부산 지역에서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도 일부 시군구에서는 집단 발병이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충청권이 44.4명, 호남권이 23.3명, 경북권이 23.3명, 그리고 강원권이 15명, 제주권이 3.9명의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주차 날짜로 하면 11월 29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2.8명으로 유행 기준인 5.8명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플루엔자 유행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결과도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시 결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대신에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즉 리노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내 검사 전문 의료기관의 호흡기 검체 중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0.1%를 보여 인플루엔자 유행은 현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다가오는 겨울철에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신 62세 이상 어르신들과 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16,000여 명의 연령별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로는 40에서 59세가 32.8%, 20에서 39세가 29.7%, 그리고 60세 이상이 26.5%, 그리고 19세 이하가 11.1% 순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20대에서 50대 연령층이 전체의 62.5%였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연령층도 26.5%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0월에서 12월까지를 집계를 해보면 집단 발생이 많았고 그 밖에 선행 접촉 확진자하고의 접촉 그리고 조사 중이 15.3%를 보여주었고 해외 유입이 9.8% 순이었습니다. 집단 발생 사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감염 경로가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이 21.8%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 노출이 12.9%,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이 12.4%, 그리고 체육, 여가 시설이 11.3%, 의료기관이 9.3% 순으로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직장이 가장 많은 그런 감염 경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19세 이하는 당연히 가족 모임, 가족 간 전파가 가장 많은, 그 다음으로는 학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의 전파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0대에서 39세, 20, 30대인 경우에는 가족 지인 모임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직장, 세 번째가 체육 여가 시설이었습니다. 그 밖에 군부대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그런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40, 50대인 경우에도 가족과 지인 모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에서의 발병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은 확연하게 요양병원 시설이 2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 지인 모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노출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가족 지인 모임, 직장,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감염 경로가 집단 감염이 아니라 선행 확진자의 접촉인 경우도 확진자하고의 그 관계를 보면 가족,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가 58.2%를 차지해서 이러한 그 환경에서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 지인 간의 모임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시간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가정 내에서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신속한 검사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동거 가족 중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방문 자제와 또 유증상자의 주의와 같은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장 내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해 주시고 휴게실, 탈의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식이나 소모임 같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발열 등 증상도 모니터링해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검사를 받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증가한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 요인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그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그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주기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입원 입소 환자에 대한 발열과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와 업무 배제 그리고 격리, 그리고 공용 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 외부인 방문 금지,
등과 같은 그런 감염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유행에 대응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 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 시설 방문은 자제하며 가족, 지인 간의 모임들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는 동거 가족 단위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영상 통화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는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씻기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에 대한 환기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대한 소독을 자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오늘부터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